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200달러 플러스 1.7%, 이더리움 1800달러 마이너스고요. 우리 비트코인 드디어 3만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작년 5월 루나 사태하고 연준의 긴축 기조로 인해서 3만 달러 무너지고 1년이 다 되어서 3만 달러 다시 회복을 했고요. 연준 금리 인상 종료 호재하고 3월 미국 중소은행 파산으로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늘리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한 거죠. 비트코인은 미국 선물 ETF 상장된 코인으로서 미국이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고 금, 골드, 부동산 대체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신생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투기자본 많고 변동성은 있지만 대체 자산이라는 인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업비트 원화로 4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연준이 다시 돈 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주변 부동산까지 가격이 모두 상승을 했고요. 이제는 나스닥 부동산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반영으로서 비트코인 먼저 오르고 다른 자산들도 덩달아 상승을 합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 현재 구간에서 더 상승 가능하냐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최근 전체적인 코인 거래량 보면 비트코인 4천만 원 상승에 3천억 정도 되는 자금 업비트로 들어왔고요. 작년까지 코인 다 팔고 코인 부정하는 개인들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는 쉽지만 작년 같은 폭락장 공포가 있으니까 또 하락할 것 같은 우려가 존재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 어디까지 더 상승할지 거시경제 글로벌 코인 호재에 따라서 달라는 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이렇게 큰 상승 이후 최소 2개월 정도는 상승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테더 도면서 보면 6.7%로 개인들 신규 매수나 세력들도 코인 매수 추가로 하고 싶은데 약간은 망설이는 모습이고요. 6.5%가 핵심 저항 라인으로 올해 1월부터 못 뚫고 내려오는 지점이었습니다. 6.5%까지는 개인들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 알트코인으로 변경은 하지만 전량 매수하는 것은 약간은 조심하는 모습이다 볼 수 있는 거고요. 5.6% 여기 검은색 라인까지는 4월, 5월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시간 문제죠. 스테이블 코인 팔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더 매수하면서 전체적인 코인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이만큼은 남겨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도면서 45.6%로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의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만큼 상승을 못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우선 상승하고 알트코인들이 따라서 상승한 것이 일반적인데 알트코인은 1월, 2월 이미 대세 상승 한 번 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전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메인코인들 2월 매물대 소화 못 시키는 상황인데 2021년 11월하고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69,000달러 신고점 찍고 알트코인들은 솔라나,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같은 미국 호재 코인들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레이스케일 계열 코인이나 FTX 펌핑 많이 하는 코인들 상승이 컸었죠.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은 2021년 4월 매물대 못 넘는 약한 상승이 나섰습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번 비트코인 상승한다고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에 같이 상승한 메인 코인들 보면 솔라나만 플러스 11% 급등을 했고요. 대신 솔라나 역시 2월 매물대 부근까지만 상승을 했고 돌파를 빠르게 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샌드박스 모두 솔라나하고 비슷하게 3월 매물대 못 돌파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이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알트코인들 왜 이렇게 주춤하냐 보면 4월 17일 EU 의회에서 미카 법안 최종 투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미카 법안은 암호화자산 시장법 줄임말로 유럽에서 코인 규제하겠다는 법안이고요. 장기적인 코인 투자자 보호 위해서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메인 코인 회사들 유럽 크립토 관리국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되고 나면 바이낸스 포함 다수 거래소들 등록 회피 위해서 유럽 내 사용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럽 투자자들 거래량 줄어들고 당장에 코인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유럽 투자자들 미국 코인베이스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코인베이스 정식 나스닥 상장된 거래소인 만큼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코인 투자는 단타 스윙 투자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주식보다도 거래가 더욱 빈번한 게 코인이다 볼 수 있죠. 미카 법안은 작년 10월부터 논의하다가 당시에 비트코인
폭락하고 크게 관심 못 받다가 법안 논의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비트코인 반등에 최종 투표하겠다는 건데 4월 17일 투표 결과에 따라서 코인 시장도 크게 요동칠 수가 있는 거죠. 미카 법안 통과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유럽에서도 안전한 코인 환경 투자 조성이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도 미카 법안과 비슷하게 유럽에서 코인 채굴이 전기 많이 사용하고 환경 파괴한다는 이유로 거래가 안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부결되면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코인 거래소 세력들이 현금 풍부하고 일반 개인보다도 부자들이 코인을 통한 인플레이션율 해지 용도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유럽 정치인들 비자금 조성하는데 코인만큼 좋은 수단이 없죠. 법안이 투명하게 만들어지면 일부 정치인 부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쉽게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코인 규제법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미카 법안 통과 여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당장 상승 못하고 추가적인 자금 진입이 느린 것은 4월 17일 미카 법안에 영향이 일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하고 동시에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업데이트 되는 날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중경투 이미 잘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고 코인 가격 상승 가능하다 홀딩해라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따라서 가격 방어는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60% 넘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투자자들 손실 구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이 구간에 있는 투자자는 810만 명이고 5월 3일 연준 금리 인상 종료된다는 호재는 있지만 일부 익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때문에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들도 추가 매수 빠르게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이 2021년 12월 고점에서 에로 글래셔 하드포크하고 작년 9월 머지 업데이트 통해서 이더리움 소각량은 늘리고 채굴을 막으면서 추가적인 공급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가격 방어도 되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스테이킹 해제로 인해서 20조 넘는 이더리움 물량 풀리고 이더리움의 변동성은 당분간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채굴은 되고 있지만 채굴 원가가 비싸고 4년에 한 번 반감기 통해서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요. 이더리움도 최대한 비트코인 따라서 공급량 제한 노력은 많이 해왔고 현재 가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전체 알트코인들 방향성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로 이번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에도 비트코인하고 커플링이 유지된다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 미래 전망에도 긍정적일 듯 하고요. 비트코인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미국 달러 유동성 늘리는데 반대되는 인플레 해지 용도로 나온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채굴량은 갈수록 줄어드니까 비트코인 가격에게도 긍정적인 거고요. 비트코인 원화로 한 개당 4천만 원 비싸기 때문에 단타 개인 투자자들보다 기관 부자들이 매수를 많이 합니다. 부자들은 자산 100억 가지고 있으면 분산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부동산, 현금, 자산 한 가지에만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한 자산에 몰빵을 해버리면 리스크는 커지는 거고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해서 이미 100억 자산가이기 때문에 좀 더 자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미 삶이 윤택하죠. 대신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이러한 윤택한 삶이 지속되는 것을 원합니다. 한국 부동산 경기 좋다고는 하지만 언제 일본처럼 된다는 보장이 없고 달러 현금도 연준이 2020년 코로나, 올해 3월 중소은행 파산처럼 경제위기 구실만 나오면 발행량을 늘려서 화폐같이 하락을 하는 거고요. 한국마트 10만원 들고 가서 물건 살려면 몇 개 살 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분산 투자 위해서 비트코인도 일부 매수를 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일부 부자들 비트코인 잘 몰라서 대량 매수 안 할 수도 있지만 30, 40대 젊은 부자일 경우 100억 중에 1, 2억 정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죠. 10년 정도 비트코인 홀딩한다고 해서 계속 거래하거나 신경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 계좌에 1억이 있는데 100만원 정도 투자했다고 해서 신경 안 쓰는 것과 같은 논리죠. 그런 부자들이 코인에 대해서 2018년 초만 해도 큰 변동성, 불확실성에 부정적이었다면 이제는 비트코인 4천만원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율 해지 용도로 비트코인은 가능하다 이런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을 듯 하고요. 100억이 있는데 1억 이하로 비트코인 2개 정도는 10년 이상 장기 홀딩 무난하죠. 이렇게 장기 홀딩하는 부자들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유통량은 적어지는 거고 4년에 한 번 있는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량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상승으로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